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기말 재고자산과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 하나의 회계 기간이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회사에 얼마만큼의 재고자산이 남아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장부를 마감할 수 있고요. 그게 마감이 되어야 다음 연도로 2월에는 재고자산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사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수량에다가 뭘 곱한다? 개별 단가를 곱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쉽죠. 왜요? 자, 기말에 회사의 창구를 열어가지고 실물을 조사, 재물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조사를 딱 했어. 수량이 몇 개? 5개가 있어. 그러면 5개에다가 하나당 얼마야? 곱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가액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말 재고자산을 결정할 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된다고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량은 말 그대로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거, 몇 개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한 개당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한 개당, 단위당 가격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지갑 안에 5만 원이 있었는데, 찾려보니까 49,000원 밖에 없어. 1,000원이 어디 갔는지를 아무리 따져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거를 1년치를 다 한꺼번에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한 달, 일주일치 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파손이 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내가 매입할 때 가격이 늘 같은 게 아니에요. 매입할 때 가격이 언제는 좀 올랐다가 언제는 좀 내렸다가 해서 한 개당 가격도 다 똑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 중에서 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냐면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기록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기중에 상품의 입고와 그 다음 출고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기말의 장부에 의하여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계속기록법에 의할 경우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이 모두 기록되므로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회사에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나갔고 그러면 창구에는 몇 개가 남아있다. 이거를 일일이 장부에 다 기록하는 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계속 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지재고조사법인데요. 이거는 기말에 직접 조사를 통하여 실제 재고 수량을, 그러니까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요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장부상 수량이에요. 장부상 수량을 파악하는 게 뭐가 된다? 계속 기록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부상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고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제 재고 수량을 창고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 조사법이 알 경우에는 기중에는 상품의 입고만 기록하고 기말에 직접 조사한 실제 수량을 차감하여
판매된 수량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만 기록되므로 단기 판매 수량은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를 마쳐야만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1월 10일 날 몇 개를 구입해요? 10개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1월 며칠 날 15일 날 20개를 구입해요. 그러면 창고에 몇 개 있어야 돼요? 3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팔려 나가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자, 창고 가가지고 확인해봐. 몇 개 있어? 5개 남아있는데요. 그래. 5개밖에 안 남아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개를 판 거예요? 25개를 판매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남아있는 거를 조사하는 방법, 이게 뭐가 된다? 실제 재고 조사법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혼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혼합법은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도 조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쓰는 거, 그게 뭐가 된다? 혼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혼합법에 의해서 당부상 재고수량, 당부상 재고수량은 계속 기록법, 얘가 뭐가 된다고요? 당부상 수량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고조사법은 실제 재고가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직접 조사한 재고 수량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중에 발생한 재고의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혼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서 뭘 결정하는 방법이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 중에서 뭐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우리는 뭘로 평가한다?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쌤, 단가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얼마 주고 사는지만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요거 사례 1번인데요.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 중에서도 우리는 뭐를 결정하는 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거? 선입선출법에 대한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사례 1번입니다. 주풍산의 1월 중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1월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월말 재고자산의 재고액을 모두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자, 요거 여기서 우리 선입선출법에 대한 원리는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1월 10일, 1월 13, 1월 15, 1월 22일, 1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초 재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기초 재고는 아직 팔려나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2월 돼서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단기가 되겠죠? 단기 중에서 우리 지금 뭐만 1월 한 달 것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년도 말에서 넘어와서 단기 1월에 가지고 시작한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팔려나간 거다? 안 팔려나간 거다? 얘는 팔려나간 게 아닌 거예요. 창고에 현재 보관 중인 거, 팔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10일 날, 1월 며칠 날, 10일 날 또 매입을 했죠. 그 다음 매출한 거는 일단 뭡니까? 팔았다. 얘는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가는 판매 단가. 하나당 얼마 주고 팔았다? 2,5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가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가 돼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1월 15일 날 매입했죠. 1월 20일 날 매입했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또 구입한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월 30일 날은 또 매출했네요. 이것도 뭐가 됩니까? 판매가 된 거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회사는 기초재고 그리고 매입한 거,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또 매입한 거, 요거는 우리가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매출한 거는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매출액에 대한 것부터 먼저 알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매출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판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1월 13일하고 1월 30일 있죠. 요 두 개가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은 15개 팔았네요. 15개. 개별 단가가 얼마예요? 2,500원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15개 곱하기 2,500원 해서 금액은 얼마? 37,500원을 팔았고요. 그 다음 또 1월 30일 날 매출은 15개 곱하기 3,000원 해가지고요. 예, 금액 얼마? 45,00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매출액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1월 13일하고 1월 30일 이 두 개 걸 합친 금액 해가지고요. 총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82,500원이 매출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한번 구해 볼 거냐면 매출 원가라는 걸 한번 구해 볼 거거든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할 건데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매출 원가는 팔려 나간 거 월말 재고. 여기 보시면 월말 재고 자산의 재고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말 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출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원가를 구하려고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매출은 우리 원가 구할 때는 매출에서는 수량만 갖고 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회사가 1월 13일하고 1월 30일을 해서 매출을 몇 개 했어요? 총 30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여기다 한 개당 가격은 판매한 가격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2,500원이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 재고 그리고 1월 10일 날 매입했던 거, 그 다음 1월 10일에 매입했던 거, 그리고 1월 15일 날 요렇게 1월 20일에서 요렇게 매입한 게 우리 회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15개 하고 여기 15개 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개가 30개가 지금 뭐 있다? 판매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때 받은 돈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판매한 수량의 매입한 가격이 얼마냐가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파악해 보면 1월 1일 날 기초재고가 몇 개 있었어요? 10개가 있었죠. 그러면 1월 1일 날 창고에 몇 개가 요렇게 10개가 있었고 1월 10일 날 몇 개요? 22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럼 1월 10일 날 22개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회사의 창고에 요렇게 몇 개요? 총 32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월 13일 날 몇 개를 팔아요? 15개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1월 13일 거는 창고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창고에 있던 걸 바깥으로 판매한 거기 때문에 재고로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5개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월 15일 날에 또 몇 개를 12개를 매입하고 1월 22일에도 몇 개를 10개를 또 구입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매출도 15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15개가 어떻게 팔려 나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때 원가를 계산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 중에서 팔려 나간 게 원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매입가 매출 자료에다 해가지고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순서가 기초재고가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에 들어온 게 2번이고 15일에 들어온 게 3번이고 22일에 들어온 게 4번. 또 이것도 표량 또 매치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재고가 뭐가 돼요? 날짜수 빠르죠? 얘가 1번, 얘가 몇 번? 2번. 그리고 매출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수량만 파악해 놓으세요. 매입은 요거 1월 15일 날게 3번, 1월 22일께 몇 번? 4번. 이 순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순서대로 들어온 것 중에서 뭐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간다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를 판매해야 되냐면 1월 13일 날 매출 15개 하고 1월 30일에 매출 15개 해가지고요. 총 합해서 몇 개? 30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 1일에 있었던 기초 재고부터 해가지고요. 요 30개를 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래서 1월 1일에 기초 재고에 있었던 거에서 몇 개가 팔려나가고 10개가 팔려나가고 1월 10일에 있었던 재고가 22개 중에서 몇 개가 20개까지가 팔려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팔려나간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된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을 얼마 주고 사왔냐. 그래서 얼마 주고 사왔냐 따져보니까 1월 1일 거는 1,200원이고요. 1월 10일 거는 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개 곱하기 1,200원, 22개 곱하기 1,400원 아니에요. 20개 곱하기 1,400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판매해야 될 건 총 몇 개? 30개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 중에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판매 순서가요. 들어온 순서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기초재고가 1번, 1월 10일 날 매입한 게 2번, 1월 15일에 매입한 게 3번, 1월 22일에 매입한 게 4번. 그러면 총 팔아야 될 건 몇 개? 30개. 그러면 여기 10개를 팔아야 되겠죠. 그죠? 10개를 판매해버리면 얘는 남아있는 수량은 없고 10개 곱하기 1,200원 한 개 원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몇 개 팔아야 돼요? 20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는 남아있고요. 몇 개요? 20개 곱하기 1,400원 한 개 뭐가 된다? 원가가 된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여기까지만 팔려나갔어. 그러면 요렇게 남아있는 거 있죠? 요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월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월말 재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해볼게요. 1월 1일에 10개 곱하기 1,200원에서 12,000원. 1월 10일에 20개 곱하기 1,400원에서 28,000원. 요거 하실 때 또 22개 가로 곱하시면 안 돼요. 22개 아니에요. 팔려나간 건 총 몇 개이기 때문에 3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10개, 여기서 몇 개? 20개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원가는 얼마 된다? 4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볼 건데요. 우리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될 게 매출액도 구해야 되고 매출 원가도 구해야 되고 매출 총이익도 구해야 되는데 매출액은 82,500원 구했고요. 매출 원가 얼마? 4만원 구했거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되세요. 그래서 매출액 82,500원에서 원가 4만원을 차감해서 42,500원이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월말 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월말 재고는 기본 개념이 남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여기 기초 재고에서 10개, 그 다음 1월 10일 날 매입한 거에서 20개를 판매하고 여기서 몇 개 남아요? 그렇죠. 2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2개 곱하기 1,400원, 그 다음 1월 15일 날 매입한 건 아예 안 건드렸죠. 그래서 여기 12개, 1,500원 곱하기 12개 한 거, 1월 22일 날 10개는요. 1,650원 곱하기 10개 해서 여기 남아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월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말 재고는 얘네들을 합한 금액 37,3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 게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고요. 이 선입선출법은 판매 순서하고요. 물량의 흐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단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후입선출법은 판매 순번이 좀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사례 2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 2번에 보시면 주 풍산의 1월 중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1월의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리고 월말 재고자산의 재고액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앞에 설명드린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상황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일단 매출액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요.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1월 13일에 대한 매출 보이시죠? 요거 어떻게 돼요? 1월 13일. 요 매출은 판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개 곱하기 2,500원 한 거. 1월 30일 날 매출한 거. 요거 15개 곱하기 얼마? 3,000원 한 거. 이거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든 후입선출법으로 하든지 간에요. 매출액에는 변동이 안 생겨요. 매출액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매출 원가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팔려 나간 거다라고 했고, 월말 재고는 기본 개념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1일에 몇 개? 10개를 구입했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22개를 뭐 했다? 매입했죠. 매입한 순서 있죠. 물량의 흐름은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 얘가 몇 번요? 3번, 얘가 4번이에요. 매출은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량만 파악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0개, 여기 22개, 여기 12개, 그리고 1월 22일 날 몇 개, 10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한다? 후입선출법을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게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매 순번이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매입했던 1월 22일 거 있죠. 여기에서 여기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판매 순번이 1월 15일께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 1월 10일께 3번이 되고 1월 1일께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순번이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개를 팔아야 돼요? 1월 13일 날 15개, 1월 30일 날 15개 판매해야 되거든요. 총 합해서 몇 개예요? 30개. 그러면 뒤에서부터 빼나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까지 이렇게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총 30개를 팔아야 되니까 20개 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요. 자, 그럼 여기서 10개, 여기서 12개니까 현재 22개가 팔려나간 거 8개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개를 더 팔아야만 어떻게 돼요? 그렇죠. 30개를 판매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팔려나간 물건의 뭐가요? 매입가액이 원가가 되는 거고 요렇게는 남아있겠죠. 요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월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지금 뒤에서부터 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팔려나간 거 여기 보이죠? 해서 30개가 팔려나간 거 요게 뭐가 되고요? 원가가 되고요. 요렇게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가 된다? 월말 재고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볼게요. 자, 1월 20일에 10개 곱하기 1650원. 그럼 여기서 1월 20일 거 10개 있죠? 이 10개는 다 팔려나갔으니까 소진되고 아예 수량이 없고요. 10개 곱하기 1650원 한 개 뭐가 되고 원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매입한 거 12개 다 팔려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거 없어요. 12개 곱하기 1500원 한 거. 그 다음 매출은 넘어가고 매입 있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개? 8개만 더 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2개에서 8개를 뺐으니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1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개 남아있는 거는 월말 재고가 되는 거고 8개 곱하기 1,400원, 12개 곱하기 1,500원, 10개 곱하기 1,650원 한 거. 요 금액을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매출액은 82,500원이 되는 거는 전체 물량 흐름이 동일하다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뭐 팔려나간 건데 뒤에 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출 총이익은 82,500원에서 45,700원을 뺀 금액 해서 36,800원이 뭐가 되겠어요? 예,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월말 재고는 기본 개념이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월 10일 날 있죠. 매입했던 것 중에서 8개는 팔려 나갔으니까 14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4개 곱하기 1,400원 한 거 19,600원이랑 1월 1일 날 10개가 남아있던 건 그대로 참고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개 곱하기 1,200원 한 거, 그게 금액이 얼마? 12,000원 되고요. 요 두 금액을 합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월말 재고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균법에 대해서, 평균법 중에서도 총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총평균법은 뭐 어렵지 않으세요. 이것도. 뭐냐면 평균만 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량의 흐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볼게요. 자, 주 풍산의 1월 중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1월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월말 재고자산의 재고액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이 중에서 우리가 판매한 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로 1월 13일 날 15개 2,500원 했고 1월 30일 날 15개 3,000원 했거든요. 그러면 1월 13일 날 15개 곱하기 2,500원 한 거, 그 다음 1월 30일 날 15개 곱하기 3,000원 한 거, 이 두 금액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된다? 매출액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총평균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가를 구할 때 먼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오로지 뭐만 보냐면 한 개당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매출은 수량만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제외하고 어느 거요? 기초재고 10개, 1월 10일 날 매입한 거 20개, 1월 15일 날 매입한 거 20개, 1월 20일 날 매입한 거 20개 하시면 총 몇 개가 되냐면 10개, 20개, 30개, 50개, 70개 해서 판매 가능한 게 총 7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70개를 한 개당 얼마 주고 샀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총 구입한 금액 10개 곱하기 1,300원, 20개 곱하기 1,400원, 20개 곱하기 1,550원, 20개 곱하기 1,650원 해가지고요. 전체 금액을, 내가 매입한 전체 금액을 구해서 10만 5천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10만 5천원에다가 전체 수량을 나눌 거예요. 몇 개를? 70개를.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1,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가 언제 뭘 매입했는지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얼마짜리? 1,500원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다? 70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을 전체 다 해서 평균을 내버리는 거, 그게 뭐가 된다? 총평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 매출 원가하고 월말 재고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는 70개를 가지고 있고 한 개당 가격은 얼마? 1,500원짜리야. 그러면 팔려나간 게 기본 개념이 원가는 팔려나간 게 원가고요. 남아있는 게 월말 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개 곱하기 1,500원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고요. 왜요? 지금 우리 총 몇 개 팔았어요? 30개 팔았거든요. 그럼 70개 중에서 30개 팔려나갔으니까 30개 곱하기 1,500원 해서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고 그럼 남아있는 건 40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0개 곱하기 1,500원 한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월말 재고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랑 이런 거는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그 매출 총이익하고 구하실 겁니다. 원가는 이렇게 되고 월말 재고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매출 총이익을 구할 때는 얼마에서 매출액 82,500원에다가 월배요 원가 45,000원을 빼주시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또 사례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